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오늘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인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캐스팅 보터로 꼽혀온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예고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검수완박 입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어젯밤 뜬 눈으로 법사위 생중계를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침에 일어나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군사작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중차대한 법안이 6분 만에 땅땅땅 이걸로 끝이라니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 어제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략히 먼저 보도해 드릴 텐데요. 민주당은 27일 0시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수완박 법안을 기립 표결 처리했습니다.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장탈당 지적을 받은 민영배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목위원으로 참여시켜 무력화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서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회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선 민영배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6명 중 법민주당 위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17분 만에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건조정위는 이날 밤 11시 46분 개의에 8분 만인 11시 54분 개정안 의결을 마쳤고 그 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6분 만인 27일 0시 11분께 의결되면서 양쪽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 충돌 양상을 보였는데요. 법사위 사무실 내 가림막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은 일부가 옷이 풀어 헤쳐지는 등 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예상한 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계획인데 이 또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캐스팅 보터로 꼽혀온 정의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신중론을 펼쳤던 정의당이 찬성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말했는데요.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양당 의총서 인준을 받고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며 이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돼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으로서 야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대선 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도 정의당이 또 여당 이중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정의당의 가세로 법안 처리는 본회의 상정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 즉 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한번 머릿수를 헤아려 보죠. 민주당 171명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박병석 국회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으면 179석입니다. 한 석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데 정의당 6석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넉넉한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맞대응 카드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위한 어떤 수싸움의 부담도 덜게 된 것이죠. 자, 때문에 검수완박 국회 처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만약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달 5월 3일 문재인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4개월 뒤인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0석에 육박하는 국회의석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정권 교체기를 맞게 됐습니다. 당장 새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의 첫 타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6일 파행으로 끝난 데다가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는 등 줄줄이 충돌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윤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나와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윤 당선인에게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달라고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정우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사퇴시켜야 총리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죠.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나 자료 제출 논란은 핑계일 뿐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어려워집니다. 설사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국회 172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인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관 제청권자인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요, 연쇄적으로 내각 구성도 힘들어집니다. 물러나는 김부겸 총리가 대신 제청해 주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이번은 민주당이 결사반대하는 분위기라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총리와 장관 한 명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180석을 지닌 거야의 도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대선에서 지고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선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 생각합니다. 저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건방진 말을 했죠. 자, 이건 사실상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도 예산 집행에 방해를 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을 두고 취임덕이라는 말로 조롱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대선 이후 약 2달간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거에서 승패가 갈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요, 최소한 2-3달은 여야가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다른 나라 대부분이 지켜온 정치적 예의였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통상 이를 두고 허니문 기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정권 교체기 안정적 국정 이양을 돕는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 측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 선거운동 때와 같은 수준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넘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무기로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선 불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바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합심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쪽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열을 좀 가다듬어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